결국 이게 원의 접선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요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접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봐봐. 저거 구하는 방식이 결국 이겁니다. 기울기 m을 줬을 때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알잖아. 이거 뭐 더하기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여기 원점 0,0까지의 거리 d가 뭐랑 같으면 돼요? r이랑 같으면 되죠. 지금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선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시면 여기가 절대값 k가 나올 건데 그게 r이잖아. 맞지? 자, 그럼 절대값 k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k는 풀마 붙겠죠? 그치? k는 풀마 붙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는 건 이미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m인 직선에다가 절편이 뒤에 붙는 이 k가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붙는다 이 소리야. 결국 점과 직선 가지고 하는 거죠. 저 접선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접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r이다 가지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원 위에의 점, 거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주고, 이 상태에서 원 위의 점 x1, y1 이렇게 주면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다 뭐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이 봐봐, 이건 중심이 어디 있는 거? 원점에 있는 거잖아, 기준이. 그치? 그러면 원점에 안 있는 애는 자, 이렇게 원점 위에 있지 않은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점 똑같이 x1, y1을 주면 걔는 또 어떻게 되냐? 자, x1-a 그 다음에 x-a 자, 더하기 y1-b에 y-b가 r제곱이다 이렇게 뭐 잡으면 돼. 원 위에 점을 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점이니까 요거 상수 나올 거고 상수 나올 거고 하잖아. 그럼 x, y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도 나오는 거지, 그치?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원 위에 점일 때는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경험상 저걸 그렇게 많이 써먹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통 그냥 지금 얘는 요 경우에 해당하는 녀석이긴 한데, 접선 구할 때 항상 그냥 여기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것 같다, 그냥 요걸 그냥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상. 그래서 저 방법으로 보통 많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 너무 대놓고 이렇게 줘버리면 뭐 예제 수준의 문제겠지. 너무 대놓고 이렇게 주면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뭐 일단 알아두시면 된다. 원 위의 점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그 제곱이니까 한 군데에다가 그 접점 집어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 나온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위에 거 예제는 안 풀어봤을 건데, 90쪽에 발전 17문제 있을 겁니다.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원 밖에서 그은 거야. 점
마이너스 2,4 그냥 줬지. 점 줬고 여기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다. 그럼 뭐야 얘?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2인원이지. 자, 기본적으로 공수2 어쨌든 도형 문제 풀 때는 뭐야? 그러니까 고등수학 할 때 기본 뭐가 나왔어? 그래프부터 일단 표시는 해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표시는 해둬라. 표시를 해둬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터이니. 자, 요렇게. 자,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 마이너스 2,4야. 여기 점이 여기네, 여기.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자,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무조건 2개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라인 하나 있을 거고, 요렇게 라인 하나, 자, 요렇게 접선이 하나, 이렇게 2개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바로 보이지 않아. 뭐? 접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는 구했고. 다른 하나, 요 녀석을 결론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요 녀석을 구하는 과정이 거기에 보면 풀이, 다른 풀이 2 해가지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자,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뭐냐? 요 위에 점 x1, y1 넣고 원 위에 점이 있다 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뭘 해?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집어넣으라고 하나씩. 그러면 x1x 더하기 y1 y 이게 4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딜 지나? 여기 P점 마이너스 2,4라는 요 점을 지나죠. 그거를 지난다 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2x1 그치. 요게 지금 보면 얘네가 개수고 얘네는 이제 개수고 점을 집어넣은 거니까 숫자지 이거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저 2,-4라는 거는 xy 좌표니까 이 직선이 지난 xy 좌표니까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자, 여기다 넣은 다음에 요거를 또 어떻게 해? 이거를 가지고 저 유심에서 수치가 안 나오죠. 여기랑 수직. 요거랑 이것도 수직이지. 그러면 요거 직선 하나 구한 다음에 요 직선 구해가지고 기울기 수직이다? 뭐 구할 수야 있죠. 접점, 요 점 공통으로 지나는 거는 구하는 거는 문제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식이 나왔으면 이게 지금 x좌표 x1과 y1 한마디로 요 접점 사이에 관계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식을 정리한 게 어떻게 된다? x1이 2y1 마이너스 2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접점의 좌표가 결국 2y1 마이너스 2의 y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원 위의 점이니까 집어넣은 다음에 막 풀어내는 건데 이게 접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적 요 방법을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굳이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뭐야? 다른 풀이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또 요 얘기지. 요 접선을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둔 다음에, 그러면 y는 mx, 그 다음 지나는 점이 저기잖아. 지나는 점이 저기니까 지나는 점 나 알면은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mx에다가 더하기 2m 마이너스 4고, 자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2m 마이너스 4 이꼴 0인데, 자 여기에서 얘와 어디?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 d가 얼마다? 반지름 r인 2와 같다. 이렇게 가는 게 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푸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00 집어넣으면 여기 없어질 거니까 이 직선에 그거 하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자 00 집어넣은 다음에 2m 마이너스 4, 요게 뭐랑 같다? 2랑 같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죠. 더하기 4. 어디? 더하기다. 너. 4니까, 저기 4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 다시 하고 제곱하면은 m제곱 정리되면서 나올 겁니다. 2차식에서 m값. 그죠? 그러면 원래 두 개가 나올 거거든, 두 개가. m값이 요 접선이랑 요 접선이랑 원래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마 이건 계산하시면 하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가 없는 건 아니지. 기울기가 0은 아니잖아. 기울기가 0인 건 뭐야, 0? 기울기가 0인 건 가로로 놓은 게 0이지. 얘는 얘는 1? 자, 저 함수가 아니에요. 그치,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m값이 여기에서 나오는 m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등장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을 해봐. 봐봐. 절대값 2m 더하기 4가 2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제곱하시면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 이게 4m제곱 더하기 4야. 그러면 이제 m제곱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m값이 두 개가 안 나와. 그러면서 정리하면 16m이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해서 이거 하나 나오지. 이 하나 나오는 게 뭐야? 얘만 나온 거야, 얘. 이거의 기울기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거 하나만 나온 거거든. 얘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서 등장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라면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 뽑아내는 이점도 있지만, 이렇게 m값이 하나 나오면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직선이 하나 나온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0이면 0도 나왔을 거야. 0은 존재하는 수 실수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무한대거든, 이거. 애초에 함수가 될 수 없죠. 기울기를 암만 키워도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는 거는 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이게. 그치? 그 경우인 거라서. 그래서 그려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접선이면은 접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거리와 같다. 이게 나름 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좀 주로 사용을 해주면, 나중에 이득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접점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방식을 알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살짝 수능이 좋아하는 스타일. 접점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원과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게 이걸 알아? 그걸 물어보는 게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자 오늘 일단은 넘어갈 겁니다. 92쪽 내용 먼저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그 공수 1에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3-1 나랑 안 하긴 했지만 3-1 때부터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가. 자, 교점에 관한 거예요. 교점. 두 함수의 교점. 봐, fx랑 gx가 있는데 요게 둘 다 1차고 1차랍니다. 근데 각각의 fx, gx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건 뭐야? 자, 요 얘기잖아. fx라는 거는 y가 fx 어떤 규칙에 x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뽑아내면 y 값이 나옵니다. 요거지.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것도 이 둘의 기호가 다른 건 뭐라고? 규칙이 다른 거야. 함수가 다른 거니까 규칙이 다르다고. f라는 규칙은 뭐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4를 빼세요. 요걸 규칙으로 하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요게 f의 규칙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제곱을 한 다음에 한 번 빼고 걔 네모를 x를 한 번 빼고 거기다 2를 더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의 규칙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일 거라고. 그지? 이 함수가 다르다는 거는 규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프도 다르게 나오겠지. 그래서 근데 둘 다 y 값에 대한 정보잖아. 이걸 같다라고 놓는다는 건 뭐냐면 얘의 y 값과 이 fx 규칙에 따라 찍힌 함수 값 y 값과 요 gx의 규칙에 따라서 찍힌 함수 y 값이 같은 데가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같다라고 쓰는 거라고. 어디가? 함수 값이 같은 데가. 그럼 봐. 함수 값이 같은 데가 있다는 게 뭐지? 두 그래프가 겹쳐야지만 함수 값이 같은 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교점에 대한 y 값이 같다를 놓고 요걸 푸는 건 거야. 그럼 내가 y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y가 소거됐지. 없어졌잖아. x로 다 바뀌었잖아. 대입한 거지. 대입해서 다 바뀐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가 나오는 게 뭐다? 그때의 x 값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함수 두 개를 갖다 놓는 순간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고? 교점이라고. 교점. 그럼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갖다 놓고 풀면 교점 물어보는 걸 텐데 뭐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교점은 하나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차고 여기가 1차야. 이것도 마찬가지. 요 2차 함수에다가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안 만나거나 중근 같거나 두 개 만나거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뭐 3차랑 1차, 뭐 4차랑 1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차랑 2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교점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뭐? 요런 상황. 두 개 만나던가 안 만나던가 하나 만나던가. 맞지? 자, 이게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원과 직선. 그 다음에 원과 원. 요렇게 확장시킨 거야. 그냥 요 얘기를. 얘가 뭐 음함수니까 뭐 양함수 아니니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요 등호를 써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겠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래. 두 원의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은 원과 원이 같다를 놓고 풀면 그럼 교점이 나올까? 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났대. 오이씨, 원이 삐딱하냐? 두 원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여기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 교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원과 원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답이 나오나? 그럼 교점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함수할 때는 다 교점이 나왔었어. 그치? 근데 원과 원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나오는 정보가 뭘까?
맞다라고 놨으니까 일단 얘네들에 대한 정보인 거는 맞아. 그거에 대한 정보인 거는 맞거든. 근데 점이 딱딱 찍혀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식을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나오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1차 항이 소거가 안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원이 요런 얘기잖아. 자, 이것과 자, 요거가 있을 때 얘네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자. 뺀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 x에 관한 1차가 남고 여기에는 y에 관한 1차가 남아요. 그럼 뭐가 돼?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뭐야?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직선. 이게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함수 문제들을 풀 때는 정확하게 y 정리한 다음에 그게 같다라고 놓고 풀잖아. 그러면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딱 점이 찍혀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뺐는데 우리가 뭔가 이 R값도 같다면 모르겠는데 이 R값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뭔가 동일해서 대입을 한 상황은 아니잖아. 그냥 두 함수를 빼버린 상황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네는 뺐을 때 나오는 게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직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형이 또 하나 나오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그냥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과 원을 가지고 빼버리면 나오는 게 뭐다?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원 가지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은 여기 두 개가 같다가 아니라 원과 원의 식을 뺐을 때 나오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원과 원을 더했을 때 나오는 식이 있어. 더했을 때 요걸 뺀 것과 요걸 더한 거. 더했을 때 나오는 식이 뭐냐? 그럼 얘는 뺐으니까 x에 관한 1차씩 남고 y에 관한 1차씩 남는다 했잖아. 그럼 얘네는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더해버리면? 그냥 더해버리면 또 새로운 x의 제곱 관련된 식과 y의 제곱 관련된 식. 그치? 여기 x, 여기 y에 관련된 식. 그 다음에, 새로운 r에 관한 식.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와? 새로운 원이 하나 또 나와요. 새로운 원. 그 원이 무슨 원이냐?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한마디로 여기가 지름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야. 요렇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원과 원을 더한 거, 그 다음에 원과 원을 뺀 거가 저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실수배라고 하는 게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실수배에 관한 이야기는 그 밑에 내용 보면서 조금 추가를 하고요. 자, 밑에 식 보시면 이거를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원 O'를 제외한 원의 방정식은 저기 K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원 하나랑 다른 원에다 K 배한 다음에 지금 더하는 거잖아. 그치? 자,
저 K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저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오는 거고, 저 K 값을 이제 조정을 하면 이게 이제 원 사이즈가 점점 바뀔 거예요. 요렇게 지나는 녀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게 지름이 아니라 이제 현이 되는 거지. 현의 일부로서 요렇게 크게 지나는 원도 있을 수 있다. 제일 작은 게 뭐겠어? 얘가 지름인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요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원과 원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더해주면 나오는 건 뭐야? 새로운 원인데 걔가 어떤 모양새일지는 저 K에 해당하는 실수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 자, 그래서 저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조금 봐보면,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거예요. 위에 93쪽에 필수 19번, 그거 18번, 19번 그거 한번 보면 그러니까 위에 거 풀어주고 밑에 유제가 숙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자, 원의 정보를 저렇게 줬단 말이야. 저거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물어봤으니까 그냥 원대 원을 뺄 거잖아. 그치? 원대 원 뺄 때 어차피 우리 전개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전개된 식 굳이 묶어줄 필요 없지. 그냥 빼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 빼겠다 이거잖아. 더하기 2ay 플러스 1이요. 자, 여기서 원대 원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질 테니까 얘네는.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6 마이너스 2a의 y 더하기 8이 0이다. 자, 요게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근데 추가 정보가 또 있죠. 얘가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대요. 자, 요 직선이 이걸 지난다는 건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면 된다는 소리니까 A 값 찾으면 되고, A 값 나오면 직선 다시 구할 수 있지. 근데 뭐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끝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9번도 그 얘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 두 개 줬잖아? 근데 이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뭐 하라고? 원 더하기 원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 녀석한테는 실수 K배 처리해주면 돼요. K배 처리해서 더해주면 돼. 근데 그 원이 뭐라고? 1,2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1,2 대입해서 K 값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더해보면 얘는 식 바로 써볼게. 그러면 지금 X제곱은 그냥 여기다 이어서 써야겠네.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여기에다가 그냥 K배 씌운 다음에 더하는 거야. 쟤를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꼴 0. 자, 얘가 근데 어딜 지난다? 요걸 지난다. 그럼 X랑 Y에다 집어넣으면 K에 대해서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럼 K 값 나올 거야. 이거 대입했을 때 K 값 얼마라고? 그럼 그거 넣고 식 다시 정리하시면 그게 새로운 원, 세 번째 새로운 원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이해하겠나요? 원대 원을 빼면 뭐 나온다고?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고, 원대 원을 더하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인데 사이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요 실수값 K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 K 값 구해주는 게 하나의 좀 중간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일단은 근데 뭐 시험 어쨌든 단원 테스트 봤으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가 또 단원 테스트일 건데 맞을걸? 어딨지? 아니다. 저기 뒤에 평행이동까지 다 하고 평행이동까지 하고인데 해봤자 하나 더. 네, 뭐 대칭이동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치기도까지. 대칭이동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 점대칭 몰라? 알죠. 선대칭, 알죠. 평행이동. 알죠. 네, 아는 거예요. 지금 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 봐봐. 짧게 한번 봐봐. 105쪽 봐봐. 대칭 이동. 자, 점의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Y 부호 바뀐다. Y축의 대칭 이동, X 부호 바뀐다. 원점의 대칭 이동, 둘 다 바뀐다. 자, 요게 추가되는 거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둘의 좌표가 바뀐다. 그리고 그게 중요해. 그게 역함수에서 쓰이는 내용이거든.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성립할 때 그 둘을 역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형의 대칭 이동이고 x축에서 대칭 이동한 거, y축의 대칭 이동, 원점의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저거. 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네 번째 그림이 성립하는 두 함수를 역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집합 명제 다음에. 그래서 그게 그 정도가 다야. 그 정도가 다. 이게 들어가네. 112. 여기서부터가 조금. 자,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네, 저거 찾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저 앞에까지는 쉽고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근데 어려울 건 없는 게 결국 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 요 점이 요 대칭한 녀석의 가운데다 이거잖아. 맞지? 여기가 A고 얘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서 A 프라임이다라고 하면 이 둘의 중점이 여기여야 되잖아요. 그게 다야. 근데 자, 점을 이동시켰을 땐 그렇다 쳐. 근데 함수를 점 가지고 뒤집으면 그러면 점 대칭이라는 뭐지? 돌린 거지. 그치?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돌린 거지. 맞지? 초등 때 했잖아. 점 대칭. 리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점 대칭인가요? 아닌가요? 맞지 않아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그니까 그거 할 때 했잖아. 초등 때. 8이라는 숫자는 점 대칭인가 아닌가? 7은? 그쵸? 했잖아. 돌렸을 때 다르니까. 2는? 맞아요. 2는 점대칭. 5는? 그런 거. 6은? 6은 아니죠. 뭐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그럼 여기까지 딱 하면 절반 한 거야. 거의 절반. 집합 명제부터가 조금은 그래도 여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게 원래 옛날에는 중학교 때 있었어. 집합 명제가 기본이 중학교 때 있었고
중등거에서 기본을 하고 고등에서 집합명제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중등에서 안 하잖아, 집합명제를.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내용부터 다 나오는 거여가지고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난 그 정도까지 한다고 봐야지. 근데 뭐 그리고 요 집합을 알아야지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뒤에 가서 함수 단원 보면 저기 어디야? 몇 쪽이야? 206쪽? 206쪽 함수 보시면, 자, 함수가 원래 이 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녀석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합 명제가 원래 중학교 때 나왔어요. 그래서 중등 때 나왔던 거야. 근데 그게 빠졌잖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x값 들어갔을 때 y값 하나 나오면 함수다, 뭐 요 정도로만 하고 끝나잖아. 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그 집합을 뭔지 알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거지, 그 얘기들이. 집합이 옛날에는 1학년 2학기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일걸?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몰라, 기억이 안 나 나도. 근데 중학교 때 있었어, 원래 거기에 집합이랑 그 내용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뒤로 밀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이 쉬워진 거야. 수학이 쉬워졌어. 과학은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이고, 대학 내용들이 내려오면서. 근데 수학은 뭐 새로 추가될 내용은 없는데, 봐봐, 너네 이제 행렬도 들어갔는데 행렬도 내가 했을 때보다는 적지, 양이. 집합명제도 이제서야 하니까 그렇게 심화 있는 내용까지 하는 거는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들 미적 수2, 그러니까 미적 2 내용도 고3 때 하니까 사실상 저 뒤에 얘긴데 수능을 안 보잖아, 너네 미적 2를. 진짜요? 여러분들 수능 범위가 미적 1까지야. 대수 미적 1까지, 고2 거까지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막 그 삼각함수 미분, 뭐 사인, 코사인 미분하고 했던 그 초월함수라는 거 있어요.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 대수 때 배울 거야. 그게 이제 제일 미적의 약간 고등수학 미적의 끝판왕 이런 느낌이었고 한 건데, 그게 싹 빠졌잖아, 수능에서. 대신 내신은 다 들어갑니다, 대학교 내신. 그러니까 고3 때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미적 2랑. 어차피 하긴 해야 돼. 내신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수능 과목에서 어쨌든 빠졌으니까 이제 뭐 시험지를 까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제 진짜 지식적으로 모자라서 수능이 어렵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지. 왜냐면 고2 범위까지 하고 고3 범위 추가되는 거 없이 수능 범위니까 사실상 고2 때부터 할 건 다 했고 1년 동안 이제 수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가 뭐 이제 내가 공부를 덜 해서 수능을 못 봤다 이런 거는 없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거지. 그럼 초월함수니 기한이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수능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낼까가 조금 궁금한. 근데 아직 안 봤잖아. 이 교육과정 가지고 아직 수능 본 애들이 없잖아. 지금 고2 애들이니까. 얘네가 내년에 보겠지. 그럼 내년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시험지 보고 수능까지 나와 보면 이 느낌으로 간다. 이게 이제 내년 돼야 나올 거야. 내년 돼야.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범위가 적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얘기가 다른 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지식과 실력은 다르다고. 지식과 실력은 달라. 그러니까 물론 필요 지식이 많아지면 이거를 조금 낮춰도 이게 많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내려가. 근데 이 지식이 필요한 범위가 줄었으니까 실력적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이걸 풀어내는 애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할 거야. 뭐 유별나게 더 어렵다거나 그것보다는 비슷할 거야. 근데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그 밑에 상 난이도의 문제가 얼만큼 깔리느냐를 봐야 될 거야. 상이랑 중상 난이도의 4점짜리 문제가 얼만큼 깔릴까. 어차피 극상을 가르기 위한 이거는 매년 똑같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 이 양이 똑같아.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 그 수준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극상은 비슷하게 가되, 이제 내용이 줄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애들이 점수가 올라갈 거라서 요 상 정도가 얼마큼 두껍게 깔리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이 모자라. 준비가 덜 된 애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치? 이게 봐봐. 28문제가 쉽고 이 두 문제가 어려우면 결국 요거 맞추느냐 못 맞추냐 평균이 확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걸 떨구려면 시간이 모자라게 깔아야 되거든.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까봐야지. 내년에 까봐야 알겠지.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염두해 두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집합 명제는 조금 우리 달릴 수 있을 거라서 요거까지 64쪽까지 일단은 숙제로, 64가 아니라 어디? 90? 95까지 일단 숙제로 하시고, 그 오답이랑 숙제 좀 미리 하세요.